AI 도입 후 95%의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5%는 벌고 있어요. 위에서 AI 쓰라고 하면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78%의 직원이 AI 도구 쓰는 거 알리지 않아요. 대체될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동상이몽 상황에서 빠르게 탈출하세요. AI 도입은 조직 문화, 조직 관리 그 자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쫑 대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회사 직원분들 챗GPT도 쓰고 클로드도 쓰고 카피도 잘 뽑고 보고서도 빨리 쓰시죠? 근데 매출은요? 그대로죠? 이 질문이 만약에 가슴에 박히셨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MIT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전 세계 기업이 생성형 AI에 30조에서 40조 원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95%가 손익에 영향이 없대요. 95%가 쓰고 있는데 다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비슷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도구 문제가 아니고요. 같은 도구, 같은 직원, 같은 시장인데 5%는 돈을 벌고 있고 나머지 95%는 못 벌고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답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줄이에요. AI 도입은 도구 도입이 아닙니다. 조직 관리 그 자체입니다. 95%가 못한 게 도구 잘못 산 게 아니라 조직 관리에서 맡긴 거예요. 오늘 이거 한 줄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의 전체 요약은 다음과 같아요. AI 도입은 거시적 조직 관리, 그러니까 조직 문화의 정비입니다. AI 활용은 어찌 보면 미시적 조직 관리, 하네스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그 둘을 잇는 다리가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진짜 핵심이 되겠습니다. 차차 설명드릴게요. 함정 들어가기 전에 시점 하나만 바꿔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표 입장에서만 봤어요. 대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AI 도입했는데 매출 그대로다. 직원이 안 따라오지. 교육 더 시키면 되겠지. 이번 도구가 진짜다. 익숙하시죠?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직원분들의 시점으로 바꿔보자고요. 같은 회사 같은 도구인데 직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또 위에서 또 뭐 깔라고 그러네. 이거 측정 도구지 도구가 아니잖아. 잘 쓰면 일만 더 늘어나. 이 받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해. 이런 생각들 직원들이 하지 않을까요? 실제 직원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AI 도구를 보고 계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와 아래가 완전히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도구 같은 회사인데 위아래가 완전히 다른 영화를 보고 있어요. 95% 실패의 1차 원인입니다. 함정 5가지를 보기 전에 이 한 줄을 먼저 머리에 고정해주세요. 함정 5개 빠르게 가겠습니다. 각각 깊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진짜 핵심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가볍게 짚으면서 우리 회사 이야기인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첫 번째, 비밀 사이보그. 직원이 AI를 쓰는데 회사에는 알리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1개국 3만 명 조사했더니 78%가 그렇대요. 중소기업은 80%도 더 심하고요. 조직의 98%가 비공인 AI 사용을 보고했어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쓴다는 거예요. 왜 숨길까요? AI 때문에 2시간이 10분이 됐다고 알리면 그 시간만큼 다른 일이 더 옵니다. 하기 싫겠죠? 둘째, AI가 한 거잖아 하면서 평가가 제대로 잘 안 돼요.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을 한들 득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연봉이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셋째, 내가 만든 프롬프트가 다 회사 자산으로 흡수가 돼요. 노하우 뺏길까봐 겁이 나는 거죠. 넷째, AI를 쓰는 사람은 게으르다,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까지도 받는다고 해요.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 네 번째는 듀크대 PNAS 실험 4,400명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제가 들은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느 회사에서 그러더래요. 혼자 휘리리 끝내도 되는 작업을 굳이 AI 써서 토큰 소모하고 가는 개발자가 늘었다. 특정을 토큰 사용량으로 했더니 직원 입장에서는 토큰을 많이 쓰는 게 잘 쓰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특정 지표가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AI 도입했다는 회사들 보면은 대시보드에 토큰 사용량, API 호출 횟수, 사용자 수 이런 거 다 띄워놔요. 멋지죠? 근데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건 측정이 아니라 가계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제대로 측정하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MIT 95% 실패, 맥킨지 5.5%. 두 조사가 결국은 같은 결론으로 갑니다. 특정 지표를 바꿔야 해요. 토큰 수가 아니라 작업 시간 단축률, 사용자 수 말고 재작업률, 도입률 말고 고객 응답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AI 도입 이후에 새로 생긴 매출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한번 다뤘던 케이스인데 25년도 4월 쇼피파이의 CEO 토비 리트케가 사내에 메모 하나를 보냈어요. 한 줄입니다. 팀 확장을 요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보기 전에 이 일은 AI 에이전트로 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입증이다. 채용 요청서를 측정 지표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 줄로 정리합니다. 분기 회의 때 이 질문 하나만 하셔도 돼요. AI 없었으면 못했을 일이 이번 분기에 무엇이었나요? 답이 안 나오면 우리 회사는 AI 도입한 게 아니라 홍보서만 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데이터부터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사에 따르면 78%가 개인 도구를 회사 반입해서 쓰고 있다. 도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90%가 AI를 쓴다. MIT 분석에 따르면 95%가 손익이 0이다. 그리고 30에서 40조를 썼는데 매출은 그대로. 한국의 조사 결과도 비슷해요. 대한상의의 2025년 조사로는 도입한 기업이 매출이 4% 늘었대요. 근데 도입 안 한 회사와 격차가 26% 벌어졌대요. 대표 입장에서 신호를 보시면요. 마감이 갑자기 빨라진 직원, 나만의 도구라고 부르는 게 있는 직원, 결과물 톤이 살짝 바뀐 직원, 회의에서 AI 얘기가 통 안 나오는 회사, 2배 이상 걸리면 이미 비밀 사이보그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처벌하시면 안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합니다. 분기회의 때 이 질문 하나만 하셔도 돼요. AI 없었으면 못했을 일이 이번 분기에 무엇이었나요? 답이 안 나오면 우리 회사는 AI를 도입한 게 아니라 단지 돈 더 내서 청구서만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세 번째 함정, 대포 병목입니다. 구글이 5,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도라 2025 보고서 코드 출시 속도는 분명히 올라갔어요. 80% 이상 빨라졌습니다. AI 사용률 90%죠. 근데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변경 실패율 올라가고요. 대작업 비율 올라가고요. 30%는 AI 코드를 신뢰를 안 한대요. 특히 개발자 중에 오래 개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도라의 결론, AI는 박스 안 솔루션이 아니라 증폭기다. 진짜 병목이 어딘지 보세요. 누가 책임지나, 누가 승인하나, 누가 이걸 롤백하나, 이 세 가지 결정이 안 나서 멈춰 있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빨라도 결정이 멈춰 있으면 대포는 멈춥니다. 코드 속도 문제가 아니라 결정 속도의 문제인 거예요. 대표가 풀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정권자를 한 명으로 명확히 지정해주세요. 도메인별 책임자 한 명, 회의 안 하고 이 사람이 결정해요. 둘째, 작은 배포를 허용해주세요. 되돌릴 수 있으면 일단 나갑니다. 네 번째 함정은요,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 붕괴입니다. 특정 도구를 깐다고 해보세요. 직원 입장에서 감시당한다고 느껴요. 신호를 조작합니다. 네, 더 무서운 건 도구 깔기 전부터 이미 절반이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조사 52%가 중요한 업무 AI 사용을 인정 안 한다라고 했고 53%는 대체될까봐 두렵다고 합니다.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사례 하나 또 풀어보겠습니다. 국내 모 굴지 게임회사 사장님이 타운홀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AI 잘 써서 개선하면 결국 저희가 대체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을 듣고 그분이 그러셨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체당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조직 내 직원들의 불안감이 더 증폭될 겁니다. 저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측정과 감시는 한 끗 차이입니다. 측정은 결과를 봅니다. 익명으로 모으고 팀 단위로 공유하죠. 감시는 행위를 봅니다. 개인을 찍어내고 평가에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직원이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AI로 줄어든 시간은 일을 더 시키는 게 아니라 직원의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둘, 노하우 공유는 강제하지 않고 가산점으로 가세요. 셋, 도구 선택권은 직원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2025년에 새로 발견된 첫 번째 함정 짚고 갈게요. 증폭기 함정. 도라 보고서가 AI는 증폭기다라고 했죠. 잘하는 팀은 더 잘하고 못하는 팀은 더 못한다. 처방으로 갈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갈래로는 안 돼요. 두 갈래로 가셔야 돼요. 하나는 클라우드, 현장, 또 하나는 랩, 본부. MIT는 성공한 5% 회사의 공통점이 라인 매니저한테 권한 위임이 잘 돼 있다는 거를 짚고요. 도라 리포트에서는 팀별 실험과 내부 플랫폼을 같이 가야 된다고 했고요. 처방 첫 번째, 클라우드부터 풀어볼게요. 현장이 먼저 발견합니다. 세 가지 장치만 깔면 됩니다. 자랑하는 미팅, 그리고 프롬프트 도서관, 그리고 시도 예산. 아까 왜 그래야 하는지 한 장씩 풀게요. 첫째, 자랑 미팅. 왜 15분인지 아세요? 들으면 사람들 안 와요. 왜 녹화 안 하느냐? 녹화하면 입을 닫아요. 비밀 사이버거가 다시 숨어버립니다. 평가와 연동하는 것도 절대 금지입니다. 진짜 망하는 패턴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거예요. 사장이 들어와서 듣고 칭찬하는 미팅. 그날부터 사람들이 자랑 안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프롬프트 도서관. 위키페이지 한 장이면 됩니다. 잘된 프롬프트만 모이고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이름을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노하우 뺏길까봐 무서워서 안 올렸던 게 함정 1번이었잖아요. 이름이 바뀌면 노하우는 곧 본인의 자산이 됩니다. 강제 등록은 금지. 3점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시도, 직원당 월 예산 작게 5만원부터 한번 시작해보시죠. 왜 하필 5만원이냐? 결제 한 번에 본인 결정만으로 끝낼 수 있는 금액이죠. 회의 안 거치고 자기 카드로 긋고 영수증만 사후에 올려요. 도구 결정권을 직원한테 넘기는 게 핵심입니다. 법카 줄 필요도 없어요. 직원들이 그냥 개인으로 결제하고 등빙만 하면 됩니다. 본부에서 일괄로 이거 도입해라 하고 결정하면 또 깔라고 하네 하는 상황이 똑같이 재현될 거예요. 두 번째, 랩. 본부가 맞습니다. 3단계로 처리합니다. 수집, 패키징, 제품화. 전에 사면 대표 본인이 주 30분이면 챙길 수 있어요. 첫 번째, 수집. 주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클라우드 자랑 미팅에서 나온 것 중에 이건 진짜다 싶은 것만 표시해서 모아요. 작은 회사면 대표 본인이 직접 하시면 돼요. 큰 회사면 라인 매니저 1명, 핵심은 1명이 한다는 거예요. 위원회 만들면 그날부터 정치가 시작돼요. 두 번째, 패키징. 잘된 발견을 한 페이지 안내서로 만듭니다. 5가지 섹션이에요. 문제, AI 입력, 검증, 결과, 한계. 이 5건이 차야 본사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패턴은 50페이지짜리 문서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한 페이지가 유일한 정답이에요. 세 번째, 제품화. 패키징된 1페이지 안내서를 사내 도구로 만들거나 더 나가서 외부 판매 소프트웨어로 출시합니다. 이게 곧 신규 매출이에요. 함정 2에서 오른 측정 지표 4번 기억나시죠? AI 도입 이후 신규 매출. 그 매출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2까지 나면 더 좋겠죠? 랩의 종점은 1페이지 안내서가 아니라 제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흐름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회사의 학습 곡선입니다. 클라우드만 굴리면 들쭉날쭉합니다. 랩만 굴리면 출발이 늦어요. 둘이 같이 굴면 처음엔 좀 시끄러운데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학습하는 회사는 이 모양이에요.
진짜 하실 수 있는 거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전 직원한테 공식 선언하세요. AI로 줄인 시간은 당신의 시간이다. 매일 한 줄이면 됩니다. 둘, 주 1회 15분 자랑 미팅을 캘린더 박으세요. 세 번째, 분기회의 의제에 질문 한 줄 추가하세요. AI 없으면 못하는 일 무엇인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5개 중에서 몇 가지 걸리시나요? 2개 이상이시면 이미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자, 마감이 빨라진 직원이 있느냐? 특정 지표를 사용량 중심으로 했느냐? 코드가 빠른데 배포가 한 달이나 걸린다. 보고 깔기 전부터 침묵한다. 뭘 깔지 물어보면 얘기 안 한다. 그리고 잘하는 팀만 더 빨라진다. 팀 내 격차가 생기는 거죠. 이런 현상이 만약에 발생하고 있다면은 조직이 AI 도입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요약을 하면요. 결과적으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하나로 이어져요. 신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죠. 사회 자본이 내부에 부족하면은, 즉 회사 내에 신뢰가 없으면 위와 아래가 서로를 못 믿으니까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내용을 숨기고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비밀 사이버구, 측정 실패, 배포 병목, 신뢰 붕괴, 증폭기 함정 다 말씀드렸고요. 이 모든 게 결국 해결되는 거는 회사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입니다. 결국은 조직 문화입니다. AI 시대의 매출은 조직 문화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조직이 건강한 매출과 수익을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영상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우리 회사 상황은 어떤지 댓글에서 한번 다뤄봐 주시겠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못한다, 어떤 사람이 못하게, 조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못한다. 예를 들어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언제 검찰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없어서 AI를 못 쓴다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AI 도입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자 회사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지금이 이 채널의 저점인 거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점 매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